정체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틱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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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란한 입담의 환상 드리블. 오늘 이 뉴스를 주목하라 이슈 틱타카. 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뜨겁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안녕하세요, 최진봉입니다. 오늘의 특별 손님입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종혁입니다. 자, 한 분은 언론학과 교수고요. 한 분은 기자 출신, 네, 편집국장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방송법 개정안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과방위에서 방송법 개정안 단독 강행 처리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종혁 비대위원? 저희요? 저희는 애초에 저희 당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그 공영방송을 영구 지배하려는 그런 그 야당의 책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구 지배요? 네, 그렇습니다. 야당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민주노총에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뒤에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저희는 민주노총과 그다음에 야당이 함께 손을 잡고 네. 공영방송을 영구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 의원님, 네. 솔직히 말해서 기자들이 민노총 소속이 많지만 민주노총 위원장이나 민노총 얘기 안 듣잖아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만. 아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기자가. 아니요, 글쎄요, 그건 이제 우리 주 앵커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그 기자들이 아무리 민주노총 소속이지만 민노총의 얘기를 안 듣는다. 그래서 뭐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계속 언론노조 민노총 얘기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자, 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지금 현재 문제는 정치권이 사실 이사를 임명하는, 그러니까 추천하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여야가. 그렇죠. 그러니까 숫자를 나눠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권으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특히 지금 현재는 법에도 없는 규정을 가지고 관례적으로 방통위가 여야의 그 추천을 받아가지고 임명을 하게 되고, 그럼 결국 친여 성향의 사람이 이제 방송국 사장이 되는 이런 구조가 되고 있는 게 문제라고 보여지고, 근데 이번에 바꾼 걸 보면 노조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면 시청자위원회가 노조의 영향을 받지는 않잖아요. 시청자위원회가 추천단이고요. 그다음에 직능단체라고 해서 예를 기자협회, PD협회, PD연합회, 그리고 한 군데는 방송기술인연합회, 이런 데서 추천을 하는 거잖아요. 언론학자들도 물론 저는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고 보지 않고요. 이런 국회에서 물론 추천하는 권한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21명으로 늘리고 추천 단위를 다양화한 것은 실제적으로 정치권이나 아니면 그 언론 노조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보지 않아요. 어떤 이유로 언론 노조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나뭇가지가 흔들릴 때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있다는 것은 나뭇가지가 흔들린 걸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가 있지만, 자, 지금 현재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민주당이 야당일 때 방송법을 개정하자고 했습니다. 여당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다음에 민주당이 집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송법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네. 자기들이 있을 때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또 이제 야당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방송법을 바꾸자고 나옵니다. 지금 현재 KBS는 7명, 이사가 11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7대4, 여당이 7, 야당이 4. 그다음에 그 MBC 같은 경우는 여당이 6. 그다음에 야당이 3,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로는 그 이전에 임명됐던 분들이 있으니까 그 민주당의 영향력이 계속 미칠 수 있지만, 이제 이 임기가 끝나고 나면 여야의 규정에 의해서, 이 방송법 규정에 의해서 이제는 국민의힘에 가까운, 국민의힘이 더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겠구나, 이런 판단에 의해서 이 숫자를 늘려야겠다. 늘린 다음에 우리에게 이 지형이 우리한테 유리하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유리한 사람들을 그 이사들을 집어넣을 수 있어서 결국은 공영방송에 대해서 우리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노리고 이 법을 만들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야당이 유리한 사람을 집어넣을 수 있는 구조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게 왜 구조가 안 돼요? 어떤 이유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첫째, 이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는 여기에 언노조에 무슨 노자, 언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그런데 그 미디어 오늘의 조현호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아니 과거에는 그 왜 그러면 다수당일 때 민주당이 그 여당일 때는 그 통과 안 시키고 야당일 때는 법을 만들었다. 여당일 때는 통과 안 시켰다가 이번에 또 야당일 때 또 통과시킨다고 하십니까? 이것은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을 했는지 아세요? 아니 그러면 예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라는 게 고민정 의원의 답변입니다. 이게 이해할 수 있는 답변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이제 논점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그러면 민주당이 여당일 때 왜 안 했느냐 적극적으로 그건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최진봉 교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했습니다. 그렇죠. 민주당이 이걸 적극적으로 안 하는 건 비판받아 마땅해요. 네. 근데 지금 올라온 이 21명의 이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게 노조의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할 수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아니 미디어 예를 들어서 그 방송기자협회 그다음에 방송기자협회. 예 그렇죠 시청자위원회하고 기술직하고 그다음에 기자협회 뭐 이런 등등이 맞아요.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서 그런데 거기에 핵심적인 분들이 전부 다 언론 노조의 핵심 간부였던 분들이 거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주 앵커나 그 저 최 교수님 말씀은 아니 그분들이 다 과거에 언노조와 관계 있던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분들이 어떻게 언노조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민주당 지지자겠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김정용 의원님 하나만 저는 말을 안 들었다는 거고요. 민노총에. 저는 그 얘기는 한 건 아닙니다. 민노총이 저한테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청자위원회는 방송국마다 있는 거잖아요. 네. 각 방송국마다 있고 방송국에서 실제적으로 사실 영향력 일정 부분 행사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종편도 시청자위원회가 있고 예를 들면 뭐 MBC나 KBS 다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한쪽으로 편향되게 모두 다 야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보지 않고요. 아니 시청자위원회 지금 시청자위원회도 예를 들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여러 가지 그 지난번에 그 방송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항의를 하면 시청자위원회에서 그게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분명히 시청자위원회가 저렇게 임명이 되고 나서 사장에 의해서 임명이 되고 나서 저분들이 다 일정한 한쪽의 편을 들고 있구나라는 불만을 저희는 갖고 있어요. 뭔가 불만이 있을 수는 있는데 모든 방송의 시청자위원회가 다 야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말 백보 양보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KBS나 MBC에 그런 뭐 야당 쪽의 성향이 강한 사람이 더 많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종편도 시청자위원회고 다른 방송은 다 있잖아요. 근데 그 많은 시청자위원회 중에서 누가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모든 시청자위원이 다 야당에 가깝다 얘기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기자협회도 마찬가지예요. 기자협회도 예를 들면 JTBC에 계셨지만 거기도 기자협회가 있고 PD연합회가 있는 거잖아요. 각각의 종편들도 다 있고요. 여기서 추천해서 오는 사람이 어떻게 한쪽으로 뭐 노조에 친하다 이렇게 규정할 수 없다고 저는 보고 방송기술인연합회는 더더욱 그래요. 거기가 무슨 여야하고 진보 보수가 있습니까? 방송기술인연합회 같은 경우에 다 그냥 중도적 성향도 많으시고 정치적으로 성향이 그렇게 뭐 드러난 분이 없는 분도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추천하는 것이 야당에 가까운 사람이 임명될 거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수님 그러면 그 이전에 민주당은 왜 그 이전에 그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야당일 때는 그 법안을 냈다가 본인들이 여당일 때는 그 법을 거들떠도 안 보다가 다시 야당이 내니까 그 법을 내겠습니까? 그게 본인들에게 유리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첨예하게 여야가 맞닿아 있는데 이게 무슨 정말로 내가 공영 방송을 공정 보도를 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겠다고 주장을 한다면 거기에 동의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공정방송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 데는 저는 이렇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두 번째 민주당이 왜 그렇게 안 하냐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건 사실 이런 법안이 2년 전에 과방에 있었어요. 그런데 민주당도 그랬지만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어요. 그 당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법안이 이번에 나온 게 아니고 2년 전에도 이미 과방위에 올라와 있었고 심의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통과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야당도 이렇게 주장을 했으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 한 것은 이 법안은 결국은 현재 지형으로 볼 때 현재 언론 지형 그리고 어떤 기자들 PD들 그다음에 기술직 또 시청자위원회 그다음에 학계 이런 지형으로 볼 때 이것은 결국은 민주당에 유리한 그런 이사를 구성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그게 이해가 안 이유가 된다는 거. 없죠. 아니 예를 들면 언론 학계가 어떻게 진보 보수로 진보적 성향이 더 많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과방위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두 분의 토론이 가장
심도 깊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 어떤 프로그램 아주 뜨거웠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많습니다. 방송 그리고 언론의 가장 전문가들이어가지고 물어보고 싶은 게 많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네. 김의겸과 유튜버들을 이렇게 고소했습니다. 네. 고소 고발했습니다. 손해배상 10억 배상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봉 교수님.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뭐 억울함이 있으면 고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개인의 신분으로.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은 지금 법무부 장관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억울함이 있어서 어떤 법적인 고소 고발을 한다. 이거를 뭐 문제가 있다고 예를 들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고 제가 표현하는 것은 그게 본인의 권한이고 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니까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저는 이해충돌의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법무부 장관은 사실 검찰의 사무를 관장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도 발동할 수 있는 것이고 검찰이 인사에 일정 부분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사안을 검찰이 수사하고 경찰이 수사했을 때 과연 공정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국민들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억울하더라도 고위공직자는 가능한 한 뭐 법적인 판단을 통해서 본인의 일에 대해서 수사를 요청하는 것을 삼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도 본인의 권리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들은 그걸 볼 때 과연 이게 공정하게 수사될까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은 좀 너무 지나치게 모든 일에 뭐 고소 고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뭐 그 직을 그만두고 하시는 건 문제가 없지만 법무부 장관의 임무를 수행하시면서 하는 것은 부적절하게 보이는 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저도 언론 출신이기 때문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김의겸 기자가 뭐 대학 후배이기도 하고 언론사 후배이기도 해서 평소에 계속 그 기자 생활할 때부터 같이 해왔기 때문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최근에 정치인이 된 다음에 김의겸 의원의 그 변신을 보면서 상당히 좀 괴롭기도 하고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김의겸 의원이 얘기하기를 나는 더 탐사와 협업을 했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됐을 때 본인이 대통령과 그 법무부 장관이 그 김현장 변호사 30명과 몰려가서 새벽까지 동백아가씨를 부르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했다는 얘기가 저도 들었을 때 저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경찰 수사 과정을 통해서 문제가 계속 드러났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됐고 본인도 그 첼리스트한테 전화해 본 적도 없고 그 장소가 어딘지도 모르고 이런 얘기를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그런 경찰 수사나 이런 데서 문제가 발생하면 사과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EU 장관, EU 대사에 대해서 EU 대사의 발언을 왜곡하고 그 틀리게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EU 대사가 이거 항의를 하니까 바로 그 다음 날은 미안하게 됐다면서 그 유감을 표시하셨어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그게 그렇게 계속 그 경찰 수사를 통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한 게 만약에 그 발언이 사실이라면 유감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 등 해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이름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이건 사과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탐사는 그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더 탐사는 생중계를 하면서 그 집을 찾아가서 그 사람도 없는데 아빠는 있지도 않은데 그 집안에 부인과 딸만 있는 집에 가서 제가 보기엔 할 수 없는 취재라고 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장관으로서는 그게 그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아무리 장관이지만 이건 장관을 떠나서 하나의 가장이고 아빠로서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지만 예. 저는 만약에 더 탐사나 한동훈 장관, 김의겸 의원이 정말 미안하게 됐다. 이거 잘못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런 사태까지 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일단 이제 김의겸 의원은 유감을 표시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이제 진정한 상황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거니까 그 부분은 뭐 저는 거론하고 싶지 않고요.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더 탐사가 그런 식의 취재를 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뭐 집에 가서 막 문을 두드리거나 아니면 문을 열려고 하거나 이런 행동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취재를 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이제 법무부 장관 직에 있으면서 고소고발을 하는 것이 고소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이해충돌의 소지가 없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정우님께서 둘 다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토론다운 토론입니다. 이렇게 불꽃 튀어야 재미가 있죠.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요. 저를 많이 이 방송에서 제가 상당히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분이 악플이 많이 올 것 같은데. 아니요. 이분이 부캐로 래퍼거든요. 말만 많아요.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김중혁
위원께서는 글을 쓰시는 분인데 네. 아유, 말을 또 잘하셔가지고. JTBC에서 진행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유, 네. 말을 잘하셔가지고 원래 글 쓰는 사람 저처럼 어눌하거든요. 자, 남욱발 보도 그리고 김만배발 보도 대장동 기사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보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남욱이 지금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는 다 들어서 한 얘기예요. 전원에 가깝다고 보이죠. 본인이 직접 보고 경험한 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김만배 씨 변호인도 계속 지금 그 문제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김만배 씨 변호인이 그렇게 지적을 하잖아요. 추측이 가미된 진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법원에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데 재판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욱 씨가 얘기하는 것이 본인이 직접 본 게 아니라 김만배 씨로 들어서 한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김만배 씨 변호인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과연 이분의 말을 얼마나 믿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의 말만 계속 언론에서 따옴표 저널리즘으로 따와가지고 보도를 해서 마치 이재명 대표한테 돈이 건너간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언론이 좀 자중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욱의 말이 있다는 건 전할 수 있지만 그것이 사실화되는 것은 저는 경계해야 된다. 왜냐 증거가 없잖아요 지금.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상반되는 입장이 있는 사람들이 김만배는 김만배대로 자기한테 유리한 얘기를 할 것이고 네. 남욱은 남욱대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예를 들면 무슨 경마 저널리즘처럼 계속 쫓아가면서 얘가 이런 얘기했어 저런 얘기했어 얘기를 한 다음에 거기에 유리한 네. 예를 들면 이거 봐 이거는 분명히 그 이재명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혹은 그 반대로 아니야 그거는 전혀 없는 거야. 그렇죠. 이런 얘기하는 거 별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앞으로 재판이 진행되면서 남욱 씨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하는 얘기 들어보면 뭐 그 연기를 한다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하니까 연기를 지시하신 분이 누군데 나를 발연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느냐 네.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진실은 드러날 텐데 뭐 이렇게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최종 큰 그림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TBS 김어준 씨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MBC에 대한 대통령의 자세도 두 분한테 물어볼 게 많은데 시간이 여기까지. 아이고. 오늘 감사합니다. 김종혁 비대위원 그리고 최준봉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모셔서 언론 얘기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진우 라이브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